안녕하세요. 인문 기초회계 11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비유동 부채의 대표적인 항목인 사채에 대한 발행과 발행 이후 만기까지의 보유기간 동안의 회계처리, 그리고 만기가 되면 사채 장부가액이 액면가액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을 공부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무상태표의 마지막 구성 요소인 자본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요. 이번 시간에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해보죠. 자, 주식의 종류로서 자본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자본의 개념은 너무나 간단하죠. 바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자본으로서 이거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결국은 귀속될 자산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본의 계산 상식상 자산 빼기 부채였기 때문에 잔여 지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이런 자본의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구분은 크게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자본금은 뭐냐 하면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금액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재무제표상으로 에셋이라고 하는 자산과 라이빌리티라고 하는 부채와 그리고 에쿼티라고 하는 자본이 있을 때 이 자산 중에서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이 뭐냐면 부채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은 자기가 빌려준 돈을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본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본은 주인들의 몫인데 이 채권자분을 다 갚고 나서 후순위 개념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은 채권자들에 대한 보호 용도의 의미가 있다라는 뜻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최초에 출자할 때 사업 자금이라고 하는 개념의 자본금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걸 보면 이익을 통해서 남은 금액들이 쌓여가는 이익 잉여금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익 잉여금 이외에도 다른 항목이 있긴 한데 이걸 통틀어서 자본금, 최초에 불입한 금액과 차이가 있다고 하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대별해서 잉여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자본금이라고 하는 걸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항목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제적 관점에서의 자본 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불입자본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불입했다는 것은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입자본은 기업이 자본금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유보이익은 이익 중에서 회사 내부에 남아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익 중에서 기업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아있는 형태.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같지만 법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구분하느냐의 차이가 조금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상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예. 자산이 한쪽에 쭉 있고 부채와 자본을 합친 거가 되는데 자본은 자본금과 그렇죠? 그리고 잉여금의 개념으로 갈라진다. 라는 설명을 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를 한번 쭉 살펴보면 먼저 자본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본금이 뭐였냐면 이게 이제 결국은 쌈짓돈이 되는 거죠. 최초에 출자한 자금. 그래서 이 자금을 출자했을 때 내가 출자했던 증서를 구분하게 되는데 그 자본금의 종류가 보통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본 그리고 우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쪼개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의 잉여금이라고 있죠? 자본 중에서 남는 것, 다시 말해서 자본금에서 남는 거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등을 공부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사채와 구분해 비교해 보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 자본금을 초과해서, 다시 말해서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받은 차익 금액,
이게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항목으로서 주식을 감소시킬 때, 자본을 감소시킬 때 생기는 차익이라고 하는 감자 차익이 있고요. 보통 주식은 외부에게 팔려고 하는 건데 그 주식을 내가 샀다. 회사 내부에서 스스로 사게 되면 그런 주식을 자기 주식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역시 자기 주식을 내다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바로 자본, 주식과 관련된 거래 내에서 파생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손익거래 항목이 아니고 자본거래 형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본조정에서 보면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의 자본조정으로서 감자 차익과 대비되는 감자 차손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대비되는 처분 손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자본에서 마이너스하는 형태고요. 기타 플러스하는 항목도 있지만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우리 앞에서 유가증권을 공부하실 때 배웠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매도가능 금융자산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 하는 항목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유가증권을 배웠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굳이 하나 더 언급해 드린다면 미실현 관련된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이익 잉여금은 이익 중에서 남아있는 여분 하는 겁니다. 이 이익에 남아있는 여분은 법으로 정하는 강제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적립금의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법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별도의 적립을 하는 게 있겠죠. 예, 그런 것들로 사업 확장 적립금 등이 대표적인 항목이 될 거고요. 이익 중에서 처분하지 않고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미처분, 이익 잉여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만약에 이익이 아니고 손실이 계속 쌓였다면 그럴 때는 결선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미처분이라는 용어에 대비해서 미처리라는 용어를 쓴다 하는 정도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본금이 나오죠. 회사가 쌈짓돈으로 납부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본금의 상법상 개념은 바로 액면가액 곱하기 발행 주식 수입니다. 이것을 특별하게 자본 중에서 자본금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액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주식을 우리가 무액면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예, 무액면 주식이 우리나라로 허용이 되고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액면 주식을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액면 주식도 발행하고 무액면 주식도 발행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출자한 금액, 회사의 주인이라는 어떤 권리를 표시하기 때문에 주주의 권리나 의무의 단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주입니다. 보통주라는 것은 상대적인 우선주에 대한 표준이 되는 주식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과 구별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잡는 주식을 보통 보통주라는 용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우선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주는 뭔가 권리가 우선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배당을 훨씬 더 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권리가 우선하기 때문에 우선 주식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모든 권리만 더 앞설 수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배당을 더 많이 받는 대신에 주주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가 의결권이죠. 경영 참여하는 주주총회에 통해서 의결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의결권을 제한을 하는 대신에 배당을 더 많이 준다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선주의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 것들을 구분해 보면 참가를 하느냐 그리고 누적이 되느냐의 구분에 따라서 네 가지의 틀이 나옵니다. 참가가 되는 우선주, 그 다음에 비참가가 되는 우선주, 누적이 되는 우선주, 비누적이 되는 우선주. 그래서 참가, 비참가 여부는 뭐냐 하면 일단 우선주보다는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해당 배정을 받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익을 갖다가 보통주하고 또 함께 더 받는 이런 것을 참가적 우선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비참가적인 것은 참여를 못하는 거죠. 일단 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받는 거고. 누적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연도의 배당액이 약정된 율에 미달할 경우에 나중에 소급해서 그 부족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누적적입니다. 비누적적은 미달하게 받았다 하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더 받을 수 없는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이게 결합된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면 아마 그 권리가 제일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상환 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상환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채의 성격을 일부 가미해서 특정 시점에 일정 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을 우리가 상환 우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환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의 의사에 따라서 이것을 보통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을 전환 우선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보통주에 비해서 뭔가 권리가 더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액이라고 하는 우리가 개념을 봤죠. 그러면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할증 발행되는데 액면가액을 초과한 그 차이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계정입니다.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금과 구분해서 자본잉여금 계정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주식을 액면가액에 미달하게 발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사채 할인 발행과 동일하게 할인 발행된 것이니까 그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보다 할인돼서 액면과의 차이 금액이라는 의미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앞에 자본의 큰 분리에서 보셨듯이 자본 조정 항목에서 차감 형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만약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겼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 발행 초과금을 먼저 상계를 시키고 그리고 부족하면 그 부족분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주식은 액면 주식도 있고 무액면 주식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무액면 주식은 발행은 가능한데 그러면 액면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초과금이 나오는지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는지 하겠죠. 그래서 무액면 주식이 발행될 경우에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최소한 발행 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행가액에서 자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이 주식 발행 추가금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무액면 주식은 그 개념 정의상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것은 발생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은 항상 액면 가액 곱하기 발행 주식 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초과될 때는 그 차액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계산하면 되고 액면 발행은 발행 금액과 일치할 테니까 조정할 게 없겠죠. 만약에 액면 발행보다 작게 발행이 됐다면 현금 금액이 더 작아질 테니까 그 차액 금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자본 조정 항목으로 자본 항목에서 마이너스 표시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예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금강이 X1년 1월 1일에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 100주를 주당 6,000원에 발행했습니다. 액면가가 5,000원인데 6,000원에 발행했으니까 할증 발행이 됐겠네요. 그리고 9월 1일에 법원에 인가를 받아서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 200주를 이번에 4,000원에 발행했다. 이럴 때는 할인 발행이 됐네요. 자, 이때 각각의 경우 해야 할 분계를 한번 해봐라 되어 있습니다. 자, 1월 1일 날 할증 발행한 것은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액을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100주에 1,000원, 5,000원 액면가 이렇게 50만 원을 계산합니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6,000원과 5,000원의 차이인 1,000원에 대해서 계산되니까 10만 원이 계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년 9월 달에 할인 발행한 것은 자본금은 200주가 있으니까 액면가 5,000원이면 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액면가의 발행일 총수를 곱하게 되는데요. 4,000원에 발행했으니까 200주에서 4,000원 현금은 80만 원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럼 20만 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주식 발행 추가금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감소시키고 그래도 부족하면 그 부족분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할인과 할증일 경우에 회계 처리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이라고 하는 걸 설립할 때 종잣돈과 같다라고 했죠. 근데 자본금을 더 늘리고 싶다. 그럴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증자라는 말을 씁니다.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자본금의 증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상, 대가가 있는 거, 그리고 무상, 대가가 없는 거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기업 내부로 자금이 들어오게 돼서 자본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자산도 증가한다. 이런 걸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상증자는 전체적인 자산의 증가가 없이 구성 항목이 변하면서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무상증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 형태를 볼 때 이게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자산과 일치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본 자체가 는다고 하면 부채가 일정할 때 자산도 늘어나야 되겠죠. 이렇게 자산이 늘면서 자본이 느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하고요. 자본금 자체가 느는데 자산 자체가 늘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자본금의 구성 항목이 바뀌는 겁니다. 이러면 자산의 증가가 없는 거니까 이런 것을 무상증자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을 증가시키는데 만약에 무상증자라면 대변이 자본금이 늘어나죠. 그런데 주식 발행 추가금이라고 하는 자본 잉여금을 감소시키면서 이거를 자본화시키는 이런 회계 처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설명드리는데요.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 자본금은 액면가에다가 발행수를 곱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결국은 자본금의 회계 처리를 통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 하는 걸 배우셨고요. 또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하시겠지만 자본금의 증자를 할 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공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본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